최고 속도는 과연 무엇에 의해 정해지느냐? 출력이 한 2배쯤 늘어나면 최고 속도는 한 1.5배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렴풋한 그 짐작이 생기거든요. 다음 표에서 드래그 이 탭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 속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숫자를 좀 드렸어요. 400마력, 휠 출력을 한 400마력 정도를 드리고, 차량 무게는 똑같이 1500kg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압은 2.5바, 34psi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 저항 계수는 0.3, 그리고 투영 면적은 2.2 정도, 2.2 제곱미터면 승용차보다 약간 얄쌍한 그런 날렵한 승용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스포티한 그런 승용차. 이 승용차가 400마력을 내고 있는 승용차가 시속 200km를 달릴 때 아까 말씀드린 구름 손실, 타이어에 의한 손실, 그 다음에 공기 저항에 의한 손실, 시속 200km 달릴 때 타이어 손실이 한 26마력 정도 되고 공기 저항에 의한 출력 손실 90마력 정도 됩니다. 합치면 117마력 정도 되죠. 그러니까 400마력에서 117마력을 공기나 다른 저항에 빼먹고 나머지 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차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 속도는 뭘까요? 이 차의 휠 출력을 정말 공기 저항하고 타이어 손실 저항하고를 합친 거기에 오로지 다 쏟아붓는 그 속도. 그 속도가 잘 설계된 이 차의 최고 속도인 거죠. 물론 현실의 차는 기어비를 잘못 세팅했다든지 동력 전달 손실이 많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추가 가속 능력이 0이 되는 그 시점, 이 차의 최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속 400마력에 무게가 1500kg 되고 타이어 공기압이 2.5바고 공기 저항 계수가 0.3이고 투영 면적이 2.2인 차는 시속 306까지 이론적으로 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 저항 계수가 0.35로 저항이 안 좋아졌다. 공기 저항이 많이 받는 차다. 라고 하면 똑같이 가속 능력이 0인 시점을 뽑아보면 최고 속도가 288로 줄어들죠. 손실 파워의 합계가 될 수 있는 그 출력을 가져야 그 속도를 낸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 자, 이 차, 기준이 되는 이 차 같은 경우에 공기저항 계수가 0.3인 경우에 시속 300이 되면 두 공기저항하고 구름 손실의 파워 합계가 380마력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차는 휠 출력이 380마력이 되면 시속 300km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하려면 출력이 얼마나 늘어야 될까라는 걸 보면 이 손실 파워 합계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자, 시속 350km가 되고 싶다. 그러면 594마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km 정도에 육박하는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시속 390km가 되고 싶다. 800마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속 400km가 되고 싶다. 880마력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건, 차의 무게가 1500kg이고 공기 저항 계수가 0.3이고 투영 면적이 2.2고 공기압을 2.5로 했을 때, 근데 공기압을 더 낮춰서 저항이 세진다든지, 그거는 최고 속도에 사실 크게 영향은 없어요. 구름 저항이기 때문에. 근데 투영 면적이 넓어졌다든지, 같은 출력이지만 차가 덩치가 크면 최고 속도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흔히 슈퍼카의 세계, 뭐 600마력이 됐으니까 내 차는 350km가 되겠지, 400km가 되겠지. 그게 단순히 300마력에 비해서 600마력이 됐다고 해서 출력이 2배가 늘었다고 해서 300마력인 차가 거의 300km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대충 한 20-30% 보태서 내 차는 한 400 나오지 않을까? 600마력 튜닝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공기에 의한 힘은 속도의 세제곱이랍니다. 그래서 워낙 어마무시해요. 공기에 의한 저항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미삼아 몇 가지 차에 대해서 제조사가 발표한 최고 속도하고 이렇게 계산된 이 최고 속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무게가 1995kg, 아우디 A6 2017년식, 공기 저항 계수가 0.29, 투영 면적이 2.33.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어딘가에 발표되어 있는 수치를 제가 긁어 온 겁니다. 엔진 출력이 450마력. 그리고 휠 출력은 이렇게 추산을 했어요. RR인 경우에 0.9 정도 나올 거고, MR, FF 뭐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치 250km를 발표를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292km가 나오는데, 시속. 이거는 이제, 그, 드래그 리미티드, 저항에 의해서 제한된 게 아니라, 일렉트로니컬리 리미티드, ECU에서 250km까지 못 내게 한 거죠.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 시속 250km 제한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시면 이제 포르쉐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무게는 뭐 제조사 발표 수치 그대로 쓰고요. 공기 제한 계수도 발표 수치 그대로 쓰고 투영 면적도 어디서 긁어온 거 그대로 쓰고 퓨일 출력은 어떻게 추정을 해서 봤을 때 메이커가 발표한 최고 속도가 이렇게 있고 위 식으로 계산된 공기 저항하고 타이어 구름 저항을 합산한 걸로 계산된 이 수치의 차이가 뭐 1% 뭐 그 내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승용차의 기어비를 세팅을 뭐 여러 차에 공용하고 이런 약간 그 차에 맞지 않는 것도 들어 섞이고 이런 차가 아니라 스포티한 최고 속도가 나름대로의 그 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되는 그런 차들은 실제로 그 공식에 거의 맞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숫자는 계기판의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계기판은 요거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페라리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오차가 계산된 값과 뭐 1% 정도 내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F1 같은 경우는 무게가 드라이 웨이트, 아무 오일도 안 넣고 한 무게가 440kg 정도 되고, 오일이나 이런 걸 채우고 운전자가 탑승했을 때 무게가 한 60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 계수가 DRS 오프, 기본 상태로 해서 공기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대충 그 공기 저항 계수가 1.1 엄청나죠. 우리 승용차가 0.3인데, 근데 그 DRS를 ON 한 경우, 뒷 날개를 접어서 공기 저항을 덜 받게 한 경우에 공기 저항 계수가 0.7 정도 됩니다. 그리고 투영 면적이 굉장히 작죠. 아까 2.2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1.1 제곱미터밖에 안 되고요. 엔진 출력이 740마력, 뭐 900마력 이렇게 됩니다. 그 전달 효율을 뭐 700마력, 85마력 이렇게 잡으면 DRS를 오프했을 때의 최고 속도가 317밖에 안 돼요. 그리고 DRS를 ON 했을 경우에 36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 속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F1의 규정이 DRS를 어느 특정한 구간에 특정한 조건에서만 쓸 수가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누구나 막 마음대로 쓰게 되면 누구나 직선에서 확 나가고, 그래서 이 경기의 묘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차종별로 상황에 따라서 구름 손실, 공기 저항, 그리고 그 구름 손실과 공기 저항이 최고 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모든 차에 항상 들어맞는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간씩 틀려요. 타이어를 뭐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개수가 살짝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단순 이론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조금 더 잘 이해한다면, 뭔가 이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 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느낌만으로 자동차를 최고 속도를 판단하고 성능을 판단하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기어도 앞으로 자동차를 평가를 할 때 항상 겸손하고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와 김 편집장님 함께 차를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